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나죠. 그랬을 때는 이거를 그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가커가 이의 신청. 뭐 2번 뭐 2005년도 판례 갖고 왔는데, 선순위 근저당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원래는 말소됐어야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지니까 살아나 버린 거죠. 2순위가 1순위로 이제 등극하니까요. 뭐 유치권도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의 인사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각 허가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나 낙찰 안 받겠다 이거죠. 아니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한 거는 근저당이 있었을 때 이게 다 말소가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가 금액을 결정해서 낙찰한 건데, 지금 이게 진행 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1순위로 된 줄 모르고 나는 낙찰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뭐 법무사 공부 아니더라도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네. 민사집행법은 크게 부동산 경매 절차랑 아까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몰라 압류 추심은 몰라도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 절차는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에서도 뭐 경매 절차는 많이 나오고 2차 공부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근저당 말소 순위 이런 거 부등에서도 나오죠. 작년 법행 기출이었고요. 근저당이 말소됐을 때 말소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라. 작년 법행 2차 문제였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에 해당하므로 국내법원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요. 정되지 아니한 경우 3번 틀렸는데? 이는 신청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독립된 청구나 신청도 아니고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판례에. 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의가 받아들여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가 받아들여지 아니한 데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다. 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거는 저기다.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다. 이게 경매 이제 진행할 때 경매 법원에 가면은, 경매 법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요새는 제가 경매 법원 갔을 때는 그냥 비교적 이렇게 조용하고 별 이렇게 저기가 했는데, 막 이제 이렇게 약간 돗대기 시장 같은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막 매각 허가 이렇게 이제 그 낙찰자 결정하고 막 그럴 때 엄청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뭐가 어쨌네 뭐가 저쨌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독립된 청구나 신청으로 보면 법원이 일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의들은 그냥 이런 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도 이런 걸 재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그 도태기 시장에 다들 나와가지고 이제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태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법원 이제 그 경매 법원장이 나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그 이제 그 경매 진행하는 측에서 그 다 그냥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냥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이렇게 응대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뭐 독립된 주제로 나올 만한 하고, 4번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이 없었던 경우, 이거는 완전 저기죠. 무효사유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했으면 채무자한테 송달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은 대금 납부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송달하자를 이유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이게 원래는 채무자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은 자기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 남의 걸 가지고 다툴 수 없어요. 배당 이의소에서도 어떤 채권자가 그 이제 배당금을 받은 사람한테 만약 태클을 걸었다. 그 사람이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둘만 이렇게 싸워야지. 뭐 예를 들면 이 청구를 받은 사람이, 아 그래 내가 받을 거 아닌 건 알겠는데 그게 너한테 가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우리 둘이 아닌 제3의 사람한테 배당금이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배당이의 소에서는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자한테, A가 B한테 만약에 태클을 걸었다. 네 배당금 이거 잘못돼서 이거 나한테 와야 돼. 배당이해소를 했다. 그럼 얘네 둘만 가지고 법원도 판단해야 됩니다.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뭐 제3자가 여기 끼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둘 사이에서 뭐 정확히 배당된 금액 중에 얼마가 어떻게 A한테 가야 되는지 B한테 가야 되는지 A와 B 사이에서 배당 의의 수니까 A와 B 사이에서 다퉈야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이런 걸 의의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게 채무자에 대한 이 송달은 반드시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 송달은 실무적으로 해주긴 하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통지 방식도 이런 정식 송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한 방식으로 고지해주면 됩니다. 전화로 알려줘도 돼요. 쉽게 말해서 채권자한테. 근데 그런 식인데 채무자한테는 지금 이 사람 부동산에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채무자한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안 했다? 그럼 이거는 다른 이해관계인도 얼마든지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12번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조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소재 즉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거 뭐 조문이죠 이거는. 민사집행법 15조 4번 뭐였지? 네, 이거 다른 이해관계인도 삼을 수 있는 반면 네, 다른 이런 이의들은 항고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하여튼 뭐 97년도 판례고요. 네. 판례 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집행정지 답이 2번이네요. 아무튼 이제 15조 이거 민사집행법 15조는 엄청 중요한 조문이죠.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 않는다고 나왔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조문 문제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재판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으로 특별항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 지금 이번 문제는 2022년도 판례네요. 2022년도 판례고 그래서 신청권이 있는가 없다. 거부하는 재판을 할 경우 불복이 허용되는가? 신청권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복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항고로도 다툴 수 없다. 불복 자체가 부적법하다. 근데 이렇게 대법원이 특별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사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건 부적법하다. 신청권이 없다니까 애초에. 그래서 불복이 안 된다. 2번이 틀렸고요. 뭐 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 3번. 판례를 안 갖고 왔네요. 그냥 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결정하도록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여기 민사집행법 15조 6항 단서에 있습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내용 똑같죠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6항 단서가 이거 지금 6항에 이거 지금 이 다만 이게 지금 단서죠. 이거는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헌법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거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449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민사집행법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특별항고도 민소법 449조인데 민사소송법이 502조인가까지 있거든요. 총 조문이. 그러니까 조문 숫자만 봐도 449조면 거의 맨 뒤에 있잖아요.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도 이 특별항고는 맨 뒤에 상소, 항소, 다 재심, 항고, 그 재항고 뭐 이렇게 있는 그 항고 파트에서 배우는 거라서 진짜 이거는 민사소송법 중에서도 그 맨 뒤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특별항고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 특별항고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명하는 결정이 이거는 둘째 이거는 민사집행법에서 공부한다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게 민사소송 특별항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쵸. 이거는 이제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번 보기 3번 이 내용 지금 이 6항 단서의 이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법 449조에 따라 가지고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다가 바로 특별항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민사집행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다 공부를 하고 나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민소를 안 해서 특별항고를 모르는데 이게 지금 민사집행 내용만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맞는 내용이다.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불복할 수 있으면 특별항고가 안 돼요. 반대로. 매각 허브 결정, 즉시항고할 수 있죠.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해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죠. 그래서 그 뒤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